하림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자산에 대한 특징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3,583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6.8%, 한 3배 이상 더 증가를 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고에 돈이 묶이니까요. 매출 원가가 5.5% 약간 더 높게 증가를 해서 매출 총이익은 4.4%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5.7%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53억 원이 나가지고 0.9%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2%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872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4%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1.1%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운영 경비가 9.1%더 높게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은 1.06으로서 전년보다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펫 영업이익은 326억 9,100만 원으로서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6억 6,6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 재고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 팔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은 뭐 크게 안 증가했습니다만 제품이 83억 6천만 원 증가했어요. 제공품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82억 9,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종전에 생물자산을 그 건설업의 그 미천구 공사를 제가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듯이 하림을 분석할 때 생물자산을 포괄 제공, 지금 그걸 제공품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그냥 별도의 생물자산으로 하고 기존의 재고자산의 그 증가맥만 가지고 그 손익을 분석을 해냈어요. 뭐 그런 거는 뭐 느낌이 직관이 이제 문제인데 그 다른 그 수주산업처럼 미천고공사 이런 거를 포괄 제공으로 보는 것은 일견 물리적으로 괜찮은 건데 생물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그 어, 무생물체로 인식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아, 물론 이 하림에서 제품은 그 수확한 에, 그걸 도계라고 그러는데 도축, 어, 가축을 하면은 도축하고 여기서 쓰는 용어는 도계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끝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 생명이 없는 거로 무생물로 봐서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해석을 하는데 지금 그 생물 자산은 지금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비용 생물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산용 생물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용은 이제 그 소비용으로 그 매출을 위해서 결국은 닭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된 말로 죽여가지고 이 파는 거를 얘기하는데 생물용 생산
자산은 생물 자산은 계속해서 번식을 시켜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종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역을 보면은 기초 장부 금액에서 사육으로 인한 증가, 요게 이제 5,327억 원이 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또 매입도 하는 게 있다 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확물의 공정가치 변동이 있는데, 이런 그 공정가치 이런 거 들어가는 걸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만은, 뭐 시세가 올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그 사육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 중인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에 또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것들, 요런 것들까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물자산의 가치를 올렸으니까 수확 후 재고자산을 로로 대체한다. 그러면 요게 원재료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게요.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림에서 다 하는 행위가 아니고 보니까 이 도축 도계하는 것은 별도 자회사에서 한마디로 생명체를 수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털을 뽑고 이런 작업은 별도 전문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372억 원이 아마 원재료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연결했을 때 좀 더 투명하게 하자 그러면은 그래서 재고 흐름으로 그 공시를 해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기말 장부 금액이 246억 9,200만 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생산용 생물자산, 종자를 위한 게 97억 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자산의 개는 모두 343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용은 근데 평가 작업을 얘기하죠. 공정가치라고 얘기해서. 근데 생산용은 감가상각으로 그 가치를 그 장부 가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칸이 너무 넓어서 생산용 생물자산 97억 원을 요거다 표현했는데 거기까지 나오는 과정을 또 보면은 취득원가라는 게 있고 그 기초금액에서 취득금액이 있고 사육으로 인한 증가는 뭐 그렇게 그 돈이 들어간 게 없는 모양이에요. 종계니까. 처분 금액이라는 것도 이제 나이가 많고 뭐 더 이상 알을 못 낳는다든지 또 종자를 못 퍼뜨린다든지 그 수탉이겠죠. 그 수탉. 요거는 또 종계 중에서는 암탉.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알을 제대로 못 낳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처분을 하겠죠. 감가상각을 여기선 합니다. 감가상각을 누적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처분 금액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여기 처분 금액은 이제 플러스로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기초 금액이 있었는데 에, 기말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요 기말 금액이 97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고정자산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계는 그 종계하고 원종계라는 게 있는데 원종계라는 것이 이게 수컷인 것 같습니다. 종계는 알을 낳는 암탉인 것 같고요. 잘은 뭐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 생산용 생물자산도 나누냐? 나눠야 되겠지. 암수가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참, 이 인간들이 저 위에 그 어떤 뭐 그 절대자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장부상으로도 그 생물자산으로 아마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를 낳으면은 교육비를 들여서 키운 만큼 가치가 늘어난다고 인간들은 보고 있는데 쟤네들 우리가 기껏 창조해 놨더니 머리 돌리는 거 봐봐. 음, 자기네가 알기로는 그거 생명체가 그 사육하고 그 사육비들은
그냥 나가는 돈이지 그게 왜 가치가 들어 올라간다고 생각하느냐. 요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요즘 그 별도 스루프 타임즈에서 어, 의사 전공의하고 그다음에 이 대학병원 교수들 하고의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어, 그 소비용 생물 자산은 전공의들이고 교수 애들은 생산용 그 생물 자산 요렇게 비유해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 교수들은 고정자산화 성격이고 관리자가 됐다 해서 이제 뉴스 이번에 오늘 나왔죠. 착취의 대학병원 착취의 이 중간 관리자로 이 착취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고정자산 성격으로 자기네들의 자리는 안전빵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전공의들을 희생양을 시키고 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뭐 얘기하면서 잠깐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은 슬프 타임비에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인간도 결국 사육을 하면은 가치가 올라가느냐?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사교육비를 투자해가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높은 가치로 팔아먹기를 바라는 건데 사회에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료도 많이 먹이고 뭐 했는데 닭값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수 늘린다니까 폭락할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그 ABC 뭐 표준적으로 했는데 C의 상품 매출원가라고 표현해 놓으면은 이 A에는 그 재고자산 변동은 상품이 안 들어가고 제품과 제공품만 회사가 표준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있고 그래서 그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3.1%가 증가를 했고 운영 경비는 9.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3,755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32.2%총 제조 비용 대비 1.4% 증가했고요. 상승했고 재료비는 1.4%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그거를 검증하는 건데요.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그 전국적으로 그 이 상품의 증가액이 되겠어요. 요 표현은 처음에 그 생물자산을 포괄을 제공으로 봤을 때 건데 참고적으로 요거를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2021년도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하는데 2023년도, 2022년도는 갭이 있거든요. 요거는 또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이 인건비가 138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9.3%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93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5,740만 원으로서 중소기업 월급 수준이 되겠죠. 닭공장을 하면서 그렇게 높은 임금을 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은 조금씩은 계속 올라왔는데 5.1%뭐 매출 증가가 5% 됐으니까 5% 올렸다. 뭐 자관 우리나라 그 5천만 원이 평균 연봉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평균보다는 약간 높게 집행이 되는 것 같네요.
서울시내 버스 운전기사들이 월봉 523만 원이 됐다는데 그러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한 6천 정도 되거든요. 그 버스 기사보다 적게 받는다. 이렇게 좀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슬픈율은 올라갔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추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저희가 봤죠. 어, 이거하고 또 모순이 됩니다. 그런 게 나오네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참,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 작년까지 61%면 지금도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방어선을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에서 꾹꾹 참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 어, 뭐 그냥 놔둬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건지 아마 이 채권은행이 농협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농축산업인데 키워야지. 그리고 돈 좀 벌어서 빨리 갚으라 그래.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율은 하락하고 그 슬픈율은 상승했는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돼요. 그리고 별도로 그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하락을 했다면은 어, 이것은 뭐 반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생계, 육계 이런 게 있고 사료가 있죠. 옥수수, 소맥, 대두박. 그래서 요거를 매입 금액 실적이 있어가지고 가중 평균을 때리면은 10%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반증은 입증이 되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이건 단순 평균을 했습니다. 이 품목마다의 매출액이 나와 있질 않아서 가중 평균을 때릴 수는 없고 요게 한 75% 영양권입니다. 3.7%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 매출액은 판매 관리비 5%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은 1%가 내려갔었는데 5% 야심찬 목표를 잡았을 때 매출액은 1조 4,328억 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그 매출 원가는 1조 2,247억 원인데 요 나오는 산출 과정은 여기 매출 원가 있죠? 요 산출 과정은 생산 재료비 5% 증가한다. 요 색깔이 있는 것들이 이제 변수 입력 요소 사항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가공비도 한 5%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루포 그렇게 해서 실행한 결과는 에, 1조 4,340억 정도 할 것 같다. 음. 그게 이제 재고 증감을 감안했을 때가 원가 사고 방식이고 영업 사고 방식은 우리 그런 건 몰라. 그냥 이거 다 더해가지고 목표 이익 더해가지고 판매 가격 그냥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한 382억 원 이익이 나니까 계획보다 더 이익이 나니까 재고가 또 5%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5%를 줄인다면은 매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영업이익은 34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인 거고요. 스루프상으로 운영비용을 5% 증가한다고 봤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1%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100% 턴어라운드 한다고 목표를 야심차게 잡았을 때 1조 4,278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재료비가 그 매출을 더 5%더 한다. 이럴 경우에 1조 4,262억 원 정도 나옵니다. 마진율, 그 스루프율은 42% 고정이라고 봤을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을 1조 4,260억 원으로 한다면은 한 340억 정도 남는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29.9회전인데 33회전으로 재고가 많이 늘었으니까 줄이면서 회전율을 올리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1조 5,700억을 한다면 한 954억 원 정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 기준은 좀 적게 계산이 되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그 다음에 원가 회계는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좀 한계는 있겠죠. 정확성은 떨어지지만은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고 인프레상에서 재고를 증가시킨 기업의 이걸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무조건 깎아라. 재고 증가시킨 회사 거는 무조건 깎아라.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통계 매트릭스 표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250억 원을 벌었어요. 어, 현금 수익률은 17.7%, 전년보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EMS 영업 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현금 유입액은 1657억 원이 되겠고 최종 71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한테 785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이 57.4%로 떨어졌고요. 주주잉여현금 흐름은 요거는 순수하게 이익배당인데 이익배당률이 좀 떨어지죠. 이 할인이 지분율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소액주주들은 좀 섭하죠.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겠냐. 아, 2021년도에는 이익 배당이 없었어요. 두 가지를 합한 게 이제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인데 807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어, 임팩트, 이 임팩트 2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1번은 스루풋 기준으로 미래가치라고 본 건데 내려갔지만은 현금 재무지표까지 소개를 하는데 실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나온 영업이익보다는 사실은 돈을 더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EAT 곱하기 두퐁 T 회전율이라는 거 나중에 그 T 평가지표도 따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가 T 회전율인데 이게 36.9%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제 장부 가격 대비 106%, 1이 이제 PBR이 1 이상이 됐는데 지금 36.9%가 증가했으니까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가도 됐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기준으로 현금 재무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과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할인 지수가 57.3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